우리가 본능과 로맨스라는 감정에 감쪽같이 속아서 얼마나 스스로와 상대방을 파괴하는 사랑을 했는지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흔하게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진짜 증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순간을 고대해 왔습니다. 제 순간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유명 전업 작가 그리고 사상가들의 첫 책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작품들의 메인 주제는 보통 사랑과 관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도 주로 오컬트물을 쓰긴 하지만 노르웨이 숲이라는 연애 소설이 가장 많이 팔렸죠. 일본 내에서 430만 부인가요? 에리 프롬도 본의와는 다르게 사랑의 기술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전한 교육적인 메시지 그리고 교육적인 도구들, 사상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건 아마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책 또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대중적이긴 하지만 실상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랑과 관계에 관련한 컨텐츠 중 대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는 많이 쳐줘봐 1% 남짓이라고 봅니다. 아마 보면 볼수록 함정에 빠질 거예요.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통찰의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지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길 사랑을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와 나, 그리고 이상적인 너를 바라는 이상한 나, 그리고 이상적인 나를 바라는 이상한 너. 분석심리학에서는 후자의 주체들 아니마와 아니모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정신이 여러 갈래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이 되고 내 마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건 일종의 정신분열입니다. 정신이 분열된 상태로 사랑을 하니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멀어지는 행동과 언어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의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로맨틱 러브입니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신화와 환상이죠. 요즘같이 로맨틱 러브를 기반으로 자유연애관념이 성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상대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는 문화. 한국의 경우 30년에서 50년, 서구권도 15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방대한 역사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이죠.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순간에서, 대부분의 시기에서 결혼 상대방,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할 때 상대방에게 떨리는 감정, 로맨틱 러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들은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 러브와 가족이란 요소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는 문화, 자유연애관념이 들어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개발 제도인 결혼의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자유연애관념 등에 우리는 더 많은 쾌락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장기적인 관계에서 얻는 의미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등가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애와 결혼을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연애의 경우 어떻게 하죠?
감정적으로 끌리는 상대와 교제를 하다가 사귀자고 계약을 합니다.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겁니다. 반면에 결혼은 감정을 교류할 것을 먼저 약속합니다. 계약을 하죠. 결혼식까지 하면서 지인들 다 초대해서 먼저 계약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너를 평생 동안 사랑하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사랑할게. 책임을 다할게.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의지로 하는 거라고 말을 했죠. 참고로 에릭 프롬은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충분히 말할 자격이 되죠. 또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연애와 결혼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은 사람들이 결혼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결혼을 그저 길고 긴 연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혼은 연애에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결혼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 변화의 힘을 깨달으면 결혼은 실로 놀라운 경험이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로맨틱 러브, 연애는 그저 감정적으로 하는 놀이일 뿐이에요. 흔하게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진짜 증거는 내가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좋은 기분이나 쾌락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는 어떻죠? 사랑에 빠져 있을 뿐인데, 욕망에 착람되었을 뿐인데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사랑의 본질을 파고들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일종의 낭만주의자들이 연애 결혼 시장을 장악해버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생각이 머리에 지배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에 실패하실 거예요. 낭만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첫눈에 반하는 것, 알 수 없는 운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백마탄 왕자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고통이나 문제 없이 행복과 좋은 기분이 가득한 것. 그리고 이 항목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아닐 거라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 앞에서의 낭만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로맨틱 러브가 현대사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과 같이 가장 실패한 이념이자 종교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로맨틱 러브가 가장 실패한 자기 개발 모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원리에 대해 철저히 잘못 배웠고 꾸준히 속아왔으며 그에 대해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뭐에 속아온 걸까요? 바로 현대인의 99%가 사랑이라 굳게 믿었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는 사랑을 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우리의 본능상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첫 번째, 상대를 이상화합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언어 표현, 행동, 모습들을 자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진 어떤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남자는 그저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사람일 뿐인데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저 남자는 고급 향수를 쓸 거고 아침에 독서를 할 거고 퇴근하고 운동을 할 거야.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겠지. 또 상대 입장에서는 그저 예의를 갖췄을 뿐인데 역시 인격까지 훌륭한 남자야. 이렇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과대평가한 모습을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습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자꾸 떠올라서 보고 싶어서 내 본업과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상대 만나자는 말 한마디에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포함되죠.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독점욕입니다. 실상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남에 가깝지만 상대가 다른 이성과 조금이라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면 질투가 나고 분노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려는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내 행동 반경과 영역, 그리고 기대에 가둬놓으려는 소유욕과 독점욕을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사랑이 아닌 마지막 증상은 바로 동일시에 대한 욕구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자 집착이죠. 신체적으로는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고 정신적으로는 모든 의견과 가치관이 통일되기 원합니다. 아마 연애 경험이 있으시거나 심지어 짝사랑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문제는 아닙니다. 본능상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들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상대를 더 이상 이상하지 않게 되고 일상에서 떠오르지 않고 소유욕과 동일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 이별을 생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화, 침습, 소유욕, 동일시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사랑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이에요. 일종의 여러분들은 싸구려 마술쇼 트릭에 속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언제 탈출하냐의 문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책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과학적인 책이거든요. 제 책은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쓸 때부터 그렇게 나눴어요. 1장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의 증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 넘어갔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사랑을 하나의 마술쇼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무대 앞에서 마술사의 트릭을 보면 우린 속을 수밖에 없죠. 가짜는 트릭에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담았어요. 하지만 마술쇼 무대를 옆과 뒤까지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게 별거 아닌 트릭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실수하고 마술쇼의 기획과 운영 의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2장에 담았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본능과 로맨스라는 감정에 감쪽같이 속아서 얼마나 스스로와 상대방을 파괴하는 사랑을 했는지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책이 있으니까 다 다룰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저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제가 집필하면서 특히 와닿았고 이 부분은 정말 현대인에게 어쩌면 한국인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역설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